안녕하십니까. 매니팩처링 TV 김진입니다. 매니팩처링 TV는 오늘 경북대학교와 함께 웹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웹세미나의 주제는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3D 스캔 데이터 생성 및 3D 프린팅에 관련된 웹세미나입니다. 이번 준비한 웹세미나는 경북대학교가 주관하고 있는 IT융합 의료산업연계 복합형 3D 스캐너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되는 행사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웹세미나는 크게 네 분의 강연자가 주제 발표를 진행을 해 주십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3D 스캐너와 3D 프린팅에 관련된 기술 및 적용 사례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웹세미나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설문조사에도 참여해 주시면 설문조사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좋은 질문 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그리고 푸짐한 경품을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웹세미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발표 연사를 모시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북대학교 김동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3D 융합기술지원센터장 김동현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책임자를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하신 발표 장표 어떤 네. 부분들에 좀 핵심을 두고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장표는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된 IT융합 의료산업연계 복합형 3D 스캐너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사업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프린터의 보급과 함께 3D 스캐너 응용 산업도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형상 정보 획득 기술 자체도 많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스캐너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이와 같은 기술과 산업 발전 동향에 발맞춰서 3D 스캐너 응용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본 사업은 저희 대구 지역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소재지는 대구에 있는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 지역의 특화산업인 의료산업, 그리고 전자정보기기, 기계부품산업 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는 3D 스캐너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전용 장비와 전문 인력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 지원들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3D 스캐너 융합 기술 고도화와 산업 응용 촉진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본 사업의 주요 추진 내역으로는 지원 기반 구축 사업, 장비 활용 지원, 그리고 사업화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거점 기반 구축으로는 전용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해서 거기에 우수한 장비들을 구축하고 이 장비들을 활용해서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이 있으며 일반용 3D 스캐너 그리고 특수한 기능을 가지는 3D 스캐너 등을 구축하고 의료 및 전자정보기기 등의 산업 분야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화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부분에서는 3D 스캐너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정보 구축과 제공, 기술 확산 세미나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저희는 전문 역량을 갖추고 사업 수행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하는 주요 장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축하는 장비들은 의료 분야 등에 활용 가능한 초음파 스캐너나 광학 스캐너, 그리고 상용 3D 스캔 소프트웨어 등도 구축을 하고 있고,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초정밀 3D 스캐너, 그리고 광대역 3D 스캐너, 자동화 3D 스캐너 등의 다양한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D 스캐너는 단순히 3D 모델을 획득하거나 치수를 검사하는 것에서부터 제품이나 구조물의 변형량을 검사하는 것, 또는 기존에 있는 제품을 역설계를 통해서 변형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파손된 부품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수리 부품이나 대체품으로 설계, 제작하는 것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체를 측정해서 개인 맞춤 보조기를 만든다거나 의료기기를 만드는 데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실시간 연구 장비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스캐너 장비 활용이나 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들에서는 온 오프라인으로 장비 활용 상담과 사용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융합 기술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는 직접 찾아가서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 활용할 수 있는 가능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직접 현장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화면에 보시는 것은 지원 절차인데요. 지원 절차를 자세히 보시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iact.or.kr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장비들도 직접 보실 수가 있고, 신청 절차도 좀 더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요 구축 장비들입니다. 연구용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소닉스 터치 3D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도 있고, 주변 조광 조건에 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획득한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데이터를 후처리로 생성할 수 있는 스마트 F6 초고속 스캐너, 그리고 사진형 기반으로 인체를 스캔할 수 있는, 짧게는 3초, 길게는 30초 정도의 시간 이내에 인체의 상반신을 스캔하거나 팔이나 두상을 스캔할 수 있는 장비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인체 맞춤 의료기기나 보조기, 스포츠 기어 등의 디자인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정밀 기기들을 스캔하거나 부품들을 스캔할 수 있는 정밀 스캐너, 그리고 국제 공인 기준을 만족하면서 자동으로 정밀 스캔을 한 후에 리포트까지 생성이 가능한 자동화 스캐닝 장비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손에 들고 움직이는 핸드헬드 스캐너이면서도 고정형과 동등한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광학 좌표식 3D 스캐너도 있고, 손에 들고 다니거나 또는 자동차에 소형으로 쉽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성이 개선된 라이다 3D 스캐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저희 장비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장비 이용료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는데, 장비의 종류와 사용 시간에 따라서 좀 다소 달라집니다. 그리고 장비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설계, 역설계 등 기업들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기술 분야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지원 비용은 그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기술원 공간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또는 결과 활용 참여 기업에 대한 할인율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나 유선 전화를 통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비 활용 지원 외에도 오늘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웹 세미나 또는 3D 스캔 응용 기술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3D 스캔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전문적인 3D 모델링, 역설계,
그리고 뭐 품질 검사 기술 등을 실제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 프로그램 안내가 있을 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수한 3D 스캐너 제품이나 또는 응용 기술을 접목한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내외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사업도 별도의 공고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는 앞에 안내한 장비 외에도 로봇 암 방식의 대형 구조물을 스캔할 수 있는 자동화 스캔 부스라든지 접촉식 초정밀 스캐너 등도 구축을 하고 있고 3D 스캐닝 분야 외에도 타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3D 프린터, 레이저 가공기를 비롯한 다양한 시제품 제작 장비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제품 제작에서부터 양산용 소량 제품 생산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일괄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기업들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이제 사업에 대한 소개를 쭉 해주셨잖아요. 네, 이 사업이 시작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시작한 건가요? 지가 이제 5년이 다 되었습니다. 5년이 됐나요? 예. 그 다양한 아까 이제 설명하신 장표를 보니까 다양한 장비들, 네.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까지 이제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많이 알려져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해야 네, 이 맞습니다. 과제의 소개 성과를 달성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 지원으로 되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네. 저희는 계속 이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네. 언제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그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지원하는 뭐 그 정부 과제는 올해가 마지막이지만 아까 이제 그런 관련된 서비스들은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된다라는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매니팩처링 TV 그리고 경북대학교가 함께하는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3D 스캔 데이터 생성 및 3D 프린팅 웹 세미나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 연사를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연사 3D 시스템즈의 백소령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이시죠? 네. 네, 시청자분들께 이사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3D 시스템즈의 백소령입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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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시스템즈에서 이제 저희 전체 스캔에서부터 프린트까지 토탈 솔루션을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 제조 산업계에 적층 제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상담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3D 스캔 투 프린트 트렌드라는 주제를 발표해 주실 텐데 요 준비하신 주제 발표의 핵심을 간단하게 짚고 네. 발표 장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요즘 저희가 그동안 계속 네. 3D 프린터를 중심으로 해서 적층 제조에 대해서 뭐 딥함, 적층 제조를 위한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효과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 공정 이야기들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네, 네. 오늘은 좀 더 앞단에서 설계적인 측면에서 설계를 CAD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기도 하지만 3D 스캐너라고 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이용해서 스캔 투 프린트까지의 전 프로세스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주신 주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3D 스캐너, 제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늘 좀 재밌는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폰입니다. 우리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에 요즘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뭐 1억이 넘어가는 화소를 가지는 카메라가 핸드폰이나 심지어는 자동차에 다양한 카메라 센서들이 붙으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런 생활용품에서 우리가 고가 제품인 줄 알았던 3D 스캐너의
구현이 가능해졌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폰에 어플을 하나를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데스크에 좌표계의 기준점이 되어줄 만한 이런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 같은 걸 하나 놓으시면 원하는 3D 물체를 3D 사진을 찍듯이 스캐닝이 진행이 됩니다. 핸드폰 안에 들어온 3D 오브젝트 모델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해상도도 좋아지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우리 손안에 있는 이런 스마트폰들이 3D 스캐너의 기능을 갖게 됐는데요. 여기 지금 이 새가 칼라 매핑이 되어 있는데 칼라를 한번 벗기고 볼게요. 네,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미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누구나 소비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스캐너인데, 저희는 이제 제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측면에서 사용하시는 3D 스캐너와 이 스캐너의 차이점을 좀 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좀 새로운 트렌드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3D 스캐너가 우리 손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착안하셔서 소프트웨어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보다 더 쉽게 소비자의 접점에서 소비자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미국 고객인데 고객 맞춤형 인솔을 제작을 합니다. 고객 맞춤형은 고객 소비자분들의 발 형상 모양에 가장 적합한, 신었을 때 편안한 그 발 족압이 피팅이 될 수 있는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문가급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고, 그런 측정 작업을 위해서 샵을 직접 찾아가셔서 발을 스캔을 하셨는데, 이제 손안에 든 이 3D 스캐너 어플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어디에서든지 이런 보이는 것처럼 화이트 페이퍼 위에 본인의 발을 어플로 측정을 하셔서 어플에서 내가 원하는 패턴과 색깔을 부여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3D 프린터로, 여기 보이는 게 전부 다 솔이거든요. 인솔. 근데 여러 사람의 100여 명, 200명 프린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100명,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솔을 한꺼번에 프린팅을 하고 주문받은 이력대로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소비자의 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산이 가능한 생산 솔루션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캔 투 프린터로 이어지는 생산 솔루션인데요. 여기에 좀 재밌는 또 트렌드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이분은 진짜 얼굴이고요. 이분의 얼굴을 3D 스캐너로 스캐닝을 한 다음에 프린팅을 한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자기 얼굴에 스캐닝을 하고 프린팅, 컬러 젯 프린트라고 하는 컬러 프린터인데, 이 컬러 프린터로 프린팅한 마스크를 얼굴에 가면처럼 썼다 떼었다 하면서 이게 얼마나 일체감이 있는지 리얼리티를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케이스는 너무 재밌는 게 뉴스에도 나왔던 건데, 이분이 안면 마스크를 스캐닝을 하고 프린팅을 하고 이 안면 마스크를 쓰고 공항에 갔는데, 보안 레이저 이거 이 안면 인식 있죠? 거기를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돼서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 3D 스캔으로 프린트한 마스크를 쓰고서 보안 안면 인식을 통과했다라는 뉴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스캔 투 프린트가 전반적인 분해능 해상도 이런 측면에서 리얼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수준까지 구현이 가능해서 우리 곁에 다가왔다. 이거는 이제 지적 지형도를 스캐닝을 해서 이거 마찬가지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좀 소비자의 접점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트렌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산업 제조 현장에서 스캔 투 프린트라고 하는 이 솔루션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제조업의 기계 부품의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대변하고 있는 이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 당연히 스캔 투 프린트 솔루션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보통 제조를 하려고 하면 설계에서부터 설계 검증, 생산이 가능한지 엔지니어링 타당성을 거친 다음에 양산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양산을 진행하시면서 품질 검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 인증과 양산 관리를 통해서 품질을 계속 유지 관리하시면서 제조를 해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실 때 많이 그냥 백지에서 CAD 설계 작업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 한 단계 더 스캔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죠. 앞단에서 보셨던 소비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접점에서 보다 더 신속하게 소비자의 불편한 점을 어떤 샵을 찾아가거나 어떤 영업점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걸 덜어주는 소비자 접점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산업계 쪽에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제조에 접할 수 있는 설계 또는 역설계, 리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역설계 작업 또 품질 검색 작업들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부품을 제작을 해야 돼요. 이 금속 부품을 제작을 하라고 하는데 보다 더 잘 만들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테고 내지는 CAD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실물을 다양한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스캔 데이터로 측정을 하면 여러분이 사진과 같다고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설계를 해야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수치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문가급 또 산업용의 이런 스캐너로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각 형상의 좌표값을 XYZ로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점의 형상들, 저희가 점군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점군의 형상으로 스캔 데이터를 취득하실 수가 있고요. 측정하시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작업의 편의성을 위한 핸드헬드 스캐너 또는 고정밀 스캐너 내지는 야외에 아웃도어에 나가서 건물들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광대역 스캐너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캔으로 획득한 점군 데이터는 저희 역설계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역설계 소프트웨어가 지능형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측정한 형상 데이터에서 지오메트리, 프리미티브한 지오메트리 정보를 기본적으로 추출해서 여기 실린더가 여기 단면 정보가 단면의 날개, 블레이드 날개 형상을 하나를 따서 로테이션을 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걸 저희가 이제 파라메트릭 CAD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인 CAD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이 CAD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범용의 모든 CAD 소프트웨어들과 호환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스캔 기반의 역설계, 리디자인된 데이터는 3D 프린트를 통해서 우리 손안에 든 이런 기계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전체적인 스캔 투 3D 프린트 프로세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에너지나 우리 요즘 K 디펜스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블레이드에 대한 리페어 작업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리페어 메인터넌스, 스페어 파츠 구축에 3D 스캐너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부품들, 노후화됐거나 내지는 이렇게 망실이 있는 경우에 3D 스캐너로 스캔을 한 이후에 해당 영역 망실된 부분을 앞에서 보셨던 파라메트릭한 CAD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재설계를 하고 금속 프린터로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단계적으로 보시면 노후화 데이터를 스캔해서 점군으로 뽑아 점군 스캐너로 만들고 이 데이터는 다시 역설계, 파라메트릭 작업을 거치고 보시면 차이점이 있죠. 금속 프린팅을 했는데 세부 피처 정보가 없어요. 이거는 설계를 하실 때 피처를 일부러 제외를 하셨고 보다 더 정밀한 기계 가공을 통해서 공차를 컨트롤 하시고자 하는 고객 의도로 후가공의 밀링 작업을 머시닝 작업을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스페어 파트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글로벌하게 스페어 파트를 디지털 인벤토리로 관리를 하고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비즈니스 유형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spare3dparts.com이라고 해서 글로벌 월풀을 비롯한 글로벌 전자 OEM 업체들이 디지털 인벤토리를 구축을 해서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기존의 자신들의 부품을 디지털화하고 아카이브로 구축을 해서 3D
스페어 파트 플랫폼을 구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캐너하고 접목돼서 설계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또 한 가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인데요. 인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앞에 컨슈머단의 솔루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료 쪽 분야에서 우리 신체적인 좀 장애나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환자 맞춤용 의적 설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쪽 다리가 없는데 대칭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다리를 스캐닝을 하고 이거를 미러링을 통해서 미러된 다리의 대칭성을 살려서 그 환자의 몸에 꼭 맞는 적합한 그러면서도 신미성이 부여된 이런 의족 보철물들을 만들어서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몸에 닿는 모든 부분은 보철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체 장기, 지금 여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장기, 여기 뒤쪽에 보이지 않는 스파인 케이지를 비롯한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금속 프린터로 다 출력을 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인체 부분은 모두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병원에서 받은 영상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3D로 재구성하고 인체 각 환자의 몸에 가장 적합하게 피팅되는 형상으로 해서 3D 프린터가 의료 소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인체 부품들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루션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트렌드와 또 활용 분야를 봤는데요. 스캐너 종류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소비자들의 핸드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전문가급으로 오면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손으로 들고 이렇게 우리 비디오 캠코더 촬영하듯이 사용할 수 있는 핸드헬드 스캐너,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여러 언더컷 부분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로봇 암에 연결된 암 기반의 이런 스캐너, 그리고 밖에 나가서 건물이나 광장이나 공사 현장 내지는 플랜트들을 전체적으로, 이거는 우리 자율주행하고도 컨셉이 좀 비슷한데요. 이런 것들을 스캔할 수 있는 다양한 스캐너들이 있고요.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미세하게 영역별로 뭐 75mm, 50mm 뭐 이런 단위에서부터 미터급이 넘는, 한번 스캔으로 미터급이 넘는 영역을 스캔을 하거나 내지는 우리가 앞에서 분해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카메라도 이미지 화소의 분해능이 좋아진 것처럼 이 전문가급 3D 스캐너에서는 더 엄청난 분해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뭐 5미크론 단위의 정확도를 가지고 스캐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저희가 새 형상을 보면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일단 3D 스캐닝을 측정을 하면 XYZ, 이 모든 점 하나하나가 XYZ 정보를 가져서 점군으로 이 내가 측정한 오브젝트의 형상을 표현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가공을 하거나 프린팅을 할 때는 형상이 면으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점을 연결해서 면으로 만드는 입체 형상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점들이 연결되었을 때 면의 형상의 정보를 가졌을 때 이 분해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카메라에 있는 화소가 분해능이 안 좋았거나 산업용 스캐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정밀도가 안 좋았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점군이 분해능이 좋아서 점군이 많은 영역에서는 토끼 형상이 디테일하게 살아있고, 점군 분해능이 낮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형상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사양 스펙 시트 중에 여러분의 솔루션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제 프린터 솔루션의 유형을 보면 이제 프린터의 기술의 종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잘 아셔서 저희 금속 프린터, 복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분자 소재를 이용하는 SLS 프린터, 또 표면 조도가 좋거나 투명한 광경화성 레진을 이용한 프린터, 속도가 빨라 레이어링이 없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런 연속 생산성 가능한 이런 프린터들이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보셨던 컬러 프린터와 실은 이 부분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여러 가지의 플라스틱과 고무 소재들을 함께 활용하는 복합 소재, 또 고무 플라스틱 이렇게 혼용하거나 왁스를 이용해서 캐스팅하는 프린터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활용 분야의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유형에 대해서는 요즘 이런 폴리머 소재들에 대해서는
정말 양산으로 갈 수 있는 엔드 유저 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강도를 보증하는 물성의 신규 소재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금속 소재도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타이타늄을 많이 쓴다는 뉴스가 많이 나와서 부분적으로 타이타늄만 사용하시는 줄 아는데 보시는 것처럼 타이타늄, 인코넬, 알루미늄, 코발트 크롬, 서스 내지는 공구강에서 사용하는 머레이 진강까지 굉장히 많은 금속 소재가 산업 현장의 COA나 매니팩처링 밀시티지 규격에 맞춰진 물성 정보들을 함께 공급하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적층 제조 스캔에서부터 프린터까지 이 토탈 솔루션을 이용한 적층 제조를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밸리데이션의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한 파트 제작의 타당성들은 많이 검토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보니까 후처리 부분이었어요. 후처리 부분에 와서 프린터를 했는데 프린터 작업에서 생성된 서포트들이 많더라.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여기에 투자되는 노동력이 너무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작업을 줄이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AM 솔루션을 지원을 드립니다. 설계 데이터, 스캔 데이터, 설계 데이터를 로드하시고 프린트 하시기 전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 점검하는 기능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공정 수율을 최대화, 극대화시키는 거죠. 적층 제조를 통해서 생산된 파트가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서포트가 생기는데 이 서포트 영역은 이 프린트하는 과정에서부터 G코드를 한꺼번에 뽑아서 척 시스템에 좌표계를 얼라인시켜서 CNC 기계로 자동으로 보내주면 CNC 기계에서 해당 서포트 영역을 우리 머신인 가공을 하시는 것처럼 서포트를 자동으로 따내서 최종 파이널 파트를 만드는 전체 공정을 결국은 AM과 SM이 융합해서 자동화 공정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전체 워크플로우를 만들었고요. 이 부분에서 더욱더 한 단계 더 가서 중요한 게 많은 고객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결국은 품질 관리, 인증 관리의 문제이신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같이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시스템즈가 올해 2021년에 들어오면서 3D 시스템즈 코리아에서 그동안 대리점을 통해서만 솔루션을 공급하거나 상담을 경유해서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산업체에서 정말 진정한 적층 제조, 양산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집판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프로젝트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솔루션, 스캔에서부터 프린트, 그리고 품질 인증 관리에 대한 컨설팅까지 토탈 솔루션을 직접 산업체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직접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산업체 현장에서 적층 제조 양산을 고민하신다면 스캔 투 프린트 솔루션을 고민하신다면 언제든지 노크해 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적층 제조 토탈 솔루션을 네. 제공하는 3D 시스템즈의 백소령 이사님,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D 스캔부터 3D 프린트까지 동향, 활용 분야, 그리고 마지막 솔루션까지. 예,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마쳤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 발표 마쳤고요. 주제 발표 도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도 응해주시고요. 좋은 질문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준비한 푸짐한 경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웹세미나 세 번째 주제 발표 연사를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 연사 조안기 3D 시스템즈 조안기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현재 3D 시스템즈에서 프린터
어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팀장을 맡고 있는 조한기입니다. 네. 오늘 3D 스캔 기반 역설계 및 3D 프린팅 관련된 주제 발표를 가져오셨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을 요약을 해 주시고 주제 발표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 3D 스캔을 이용해서 역설계, 그리고 프린팅, 그리고 검사를 이루는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역설계부터 프린팅 그리고 검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한기 부장님 3D 스캔 기반 역설계 및 3D 프린팅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얘기 들으신 것처럼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그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제가 핵심 내용만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3D 스캐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대상물을 스캔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절한 그 3D 스캐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깎는데 뭐 중식도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뭐 고기를 자르는데 과도 가지고 자르면은 그 엄청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대상물에 대해서 그 적절한 스캐너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상물의 그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그 광학식 스캐너가 적합하고요. 그리고 뭐 중형 사이즈 한 50cm에서 한 1m 되는 거는 이제 암 타입의 스캐너 혹은 핸드헬드,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이제 자유롭게 스캔하는 스캐너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크기나 아니면 그 이상 되는 사이즈에서는 그 트래커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트래커가 스캐너의 위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형물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한 50m 이상, 100m에 이른 뭐 건물, 뭐 지형 같은 거를 찍을 때는 그 광학, 그 TOF 방식의 그 광대역 스캐너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캐너에 따라서 정밀도가 또 정해질 거고요. 그리고 대상물의 재질 혹은 색상. 그래서 스캔을 하는데 대상물에 나는 그 색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색상이 지원되는 스캐너를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그 예제는 요 손바닥만한 그 실링 캡인데, 요 제품은 작기 때문에 이제 광학식 스캐너로 찍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광학식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그 반사가 심한 재질에 대해서는 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를 도포를 해서 이 광택을 없애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 세팅은 이제 대상물의 거리, 이제 노출, 빛의 양을 결정을 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턴테이블을 이용을 하면은 일정한 각도로 돌아가면서 이 대상물을 스캔하기 때문에 그 자동으로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캔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역설계에서는 그 역설계 전문 소프트웨어인 디자인엑스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했고요. 이 디자인엑스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역설계에 최적화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처음 해야 될 부분이 이 스케치를 그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실물의 단면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다시 정의되는 게 이제 스케치의 속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계 전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스케치를 그릴 때 이 그 스캔의 단면을 평균치로 내서 그 직선, 호 아니면 원 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이제 빠르게 이 스케치를 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스케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3D 피처를 생성을 하는데, 그 디자인엑스는 이제 그 파라솔리드 커널 기반이기 때문에 일반 CAD와 같은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돌출을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로프트 같은 기능을 통해서 이제 피처 단위별로 더하거나 이제 빼거나 하면서 이 전체 형상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계에 특화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형상에 보면 이제 둥근 필렛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필렛을 적용을 하려면은 이 필렛을 실물에서 측정을 하고 필렛 값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자동으로 이 필렛 값을 추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자동으로 그 값을 가져오고 다시 정확하게 이제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 뭐 피처별로 생성하거나 아니면 완성이단 단계에서 편차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편차 검사는 스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완성이 된 이 피처의 그 편차, 데비에이션을 이제 획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X로 역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설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가장 큰 이유가 이 기존의 설계 데이터를 더 좋은 방향으로 다시 설계를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군데 볼트 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옆에 날개처럼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크기를 더 넓혀가지고 이 볼트로 조였을 때 더 압착력을 더 높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닥 부분도 이게 원래 평면으로 생겼는데, 이 부분을 약간 곡면으로 다시 재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X는 이제 파라메트릭 하기 때문에 그 스케치를 수정을 하면은 그 후단에 만들어진 피처들은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수정하는데도 매우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CAD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실물로 만들고 싶으면 이제 제일 빠른 방법이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3D 프린팅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3D 스프린트라는 3D 시스템지의 프린터를 지원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그 완성된 CAD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위치, 어느 위치에서 그 프린팅을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자세. 이 자세라는 거는 그 출력 시간을 뭐 제일 단축하는 방향으로 자세를 잡을 건지, 아니면 면 품질이 제일 좋은 방향으로 출력이 되게 할 건지, 아니면 서포트가 제일 적게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출력을 할 건지, 이 자세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포트를 생성을 하는데, 지금 저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서포트들이고요. 이 서포트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 페이싱이 있는 부분에 서포트들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매뉴얼로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홀 부분에 그 서포트가 생길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떼어내기가 힘듭니다. 구멍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이제 제거를 해가지고 서포트가 생성되지 않게 이제 미리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이제 빌드 파일, 이제 프린터가 읽을 수 있는 빌드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하고요. 예,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프린트를 이제 이용해서 그 출력물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사용한 거는 이제 피겨4라는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이 피겨4라는 프린터는 일단 제일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프린팅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그 프린팅을 할 때 그 단면을 한꺼번에 이 프로젝터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 층별로 한 번에 한 층씩 그 경화를 시키기 때문에 빌드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재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 최근에 한 종류의 이제 소재가 추가돼서 현재 총 16가지 소재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가지 소재는 그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한 엔지니어링 소재, 그리고 300도의 열 변형의 온도를 가진 내열성 소재, 그리고 고무와 같이 유연한 탄성 소재, 그리고 생체 적합성, 살균 또는 내열성에 필요한 메디컬 소재, 그리고 주조 용도로 깨끗하고 손쉬운 번아웃에 적합한 캐스팅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렴한 비용을 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요 정도의 이제 프린팅을 하는데 이제 단가가 한 1달러 정도 들었습니다. 그 4달러도 아닌 1달러로 한 1,200원 정도면은 요 정도 사이즈의 이제 제품을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3D 스캔한 그 3D 이제 출력을 한 이 출력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스캔을 합니다. 아까 가지고 있던 똑같은 스캐너로 재스캔을 해가지고 3D 데이터를 다시 획득을 하고, 이번엔 이렇게 획득된 데이터를 검사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출력된 제품이 내가 설계한 의도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다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CAD를 불러오고요. CAD는 이제 레퍼런스가 될 거고, 이제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정렬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렬된 상태에서 그 3D 편차를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에 그 오차가 생기는지 색상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2D 혹은 3D로 단면을 잘라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2D나 3D 또 GD&T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치 CAD에서 이 치수를 뽑아내면은 이미 스캔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를 해서 이 공차 범위 내에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빨간색 혹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당연히 이제 그 리포트로도 그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검사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3D 스캐너를 보유하고 계시면은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계 용도로 아니면은 검사 용도 아니면 실물을 디지털 데이터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3D 결과물을 이 빠르게 실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피겨포 같은 프린팅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요 정도 출력을 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와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은 결과물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전 과정을 이제 제가 혼자서 했는데 한 명이서도 이제 그 스캔하고 역설계하고 이제 프린팅하고까지 한 전체적으로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 역설계와 이제 프린팅 그리고 검사까지 완료한 사례입니다. 예. 네, 예, 여기까지 조한기 부장님 발표를 해주셨고 전문가 이틀 걸리셨는데 저 같은 초보자가 예. 이거 좀 배워가지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초보자도 초보자 나름대로의 뭐 이쪽 저쪽 경험이 있을 건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CAD를 쓰는 거다 보니까 일단 3차원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드웨어 쪽에서는 사실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노력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까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되게 이제 간단하게 예. 클릭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던 것 같더라고요. 편의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 예. 네. 그 역설계에 이제 적합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CAD 하시는 분들이 역설계를 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설계 전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CAD에서는 돌아가가지고 뭐 1시간에 만들 거를 여기서는 기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기능 하나만으로도 그 쉽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뭐 절반의 절반 이하로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3D 시스템즈 조한기 부장님을 모시고 3D 스캔 기반 역설계 및 3D 프린팅에 관련된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와 함께하는 웹세미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 연사를 모시고 발표 주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시스템즈 박찬교 차장님을 모시고 금속 3D 프린팅 성형 최적화 및 검사라는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교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현재 3D 시스템즈에서 금속 프린팅용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박찬교 차장입니다. 금속 3D 프린팅 쪽에서 이제 계속 업무를 이제 해오신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금속 3D 프린팅 관련된 주제 발표를 준비를 해주셨고,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 핵심을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저희 자사 3D 프린팅을 가지고요. 네네. A, B 두 개의 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준비를 한 다음에 실제 3D 프린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에 대한 결과를 측정해서 어떻게 반영할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찬교 차장님, 그 3D 프린팅
금속 3D 프린팅 성형 최적화 및 검사 주제 발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3D 프린팅 전과 후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프린팅 전에 그 최적 출력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제품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지탱하는 서포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비교하는 내용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출력이 잘 나오는지 시뮬레이션 해석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탈 프린팅 이후에는 그 프린팅 과정을 포함한 또 제품에 대한 보정 부분을 포함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사용했던 하드웨어는 저희 자사 3D 프린터고요. 모델은 플렉스 350이라는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는 275, 420에 대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사용한 재질은 티타늄인데 의료용이나 그 산업용에서 경량화라든지 혹은 치아 쪽 덴탈 쪽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출력을 했던 아이템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제품인데요. 그 하단에 보시면은 이 실링하는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반대의 제품과 같이 결합이 돼서 어떤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시는 그림처럼 홀들이 있고요. 그런 직진도나 평면도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시되는 그런 부품입니다. 실제 메탈 프린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을 어떻게 배치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를 기술적으로는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자사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명이 3D 엑스포트라는 제품이고요. 그 제품을 통하면은 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 6가지 형태의 그 최적화된 베스트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실링 파트 같은 경우는 직진도나 이런 평면도를 중요시 따지기 때문에 제품의 어떤 출력 중에 스트레스가 제일 적은 방식을 고안하고자 해서 이 중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 보면은 그 첨부된 그림처럼 이러한 이제 포지셔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가장 그 포지션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후에 이 서포트라는 것들이 금속 제품을 지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또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그 나중에 중요시되는 제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전 출력 준비로 A, B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아래에 있는 B의 케이스에는 이제 제품이 제시해 주었던 그 가장 좋은 배치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거를 쉬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고안한 방식이고, 상부에 있는 A 같은 경우는 이 실링 파트의 본연의 그 목적에 맞도록 이 돌출 부위가 상면을 향해서 프린팅 이후에 어떤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안으로 오그라드는 형상의 어떤 변형을 방지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측 그림처럼 두껍게 솔리드 형태의 어떤 서포팅 부분을 수동으로 대고요. 그리고 또 콘서포트라고 하는 타입들도 4가지 둘레에 이제 대서 어떤 그 제품의 그 원래 목적을 얻고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 게 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B 두 가지를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출력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내에 있는 어떤 해석을 가지고 실제로 예측했던 것들과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동영상을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실제 서포팅과 포지셔닝을 고려해 가지고요. 이 적층을 하면서 금속을 이제 쌓아 올려가는 과정에서 발생될 트러블이라든지 또 스트레스 누적, 그리고 열이 또 식었다가 가해졌다 하는 그 교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교본에 대한 것들을 이제 미리 이제 사전에 상형 해석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여러 차례 거듭해 보니까 A, B 두 개 중에서 수동으로 어떤 작업을 감히 했던 A가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A, B 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이 외곽의 프렌지 부위가 이렇게 들뜨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동으로 됐던 서포트를 계속 두께를 이제 더 두껍게 했는데, 사실 그거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받은 다음에는 3D 프린팅을 출력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이제 보정을 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던 케이스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 3D 프린팅 과정과 그 이후에 이제 보정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 자사 프린팅 350 프린터를 가지고 출력을 하던 과정을 제가 녹화를 해왔고요. 실제 프린팅 안에 3D 프린팅 머신 안에 보면은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챔버라고 불리고 저희 프린터는 이제 그 구간을 거의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다 해놓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우더 입자가 다른 경쟁사에 비하면 상당히 곱고, 그리고 또 그 레이저 빛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시면은 그 멜팅하는 과정에서 그 레이저 빛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연소가 잘 돼 있는 상태로 보일 겁니다. 이게 좋지가 않으면은 이제 그 연기도 나고요. 그리고 또 그 타다 남은 재 같은 것도 이제 날리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고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상태로 출력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A, B 두 개 파트를 이제 준비해서 비교를 해봤다라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존이 위, 아래 두 개 파트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방향을 180도 뒤집은 파트 같은 경우는 원형 형상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레이드라는 그런 기계 안에 있는 장치에 의해 가지고 레이저 파우더 층을 한 층 또 이렇게 도포를 하고 또 레이저가 적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소재라든지 진공 상태에 따라서 프린팅 품질뿐만 아니라 속도도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팅 과정에 굉장히 그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 위에 사진 보시면 우측에 모니터가 큰 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저희 쪽 3D 프린팅의 어떤 특징인데,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프린팅 과정과 동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장비 내에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프트웨어로 사전에 성형 해석을 한번 해봤고, 이게 실제로 이제 레이저가 전달되면서 어떤 온도 차가 생기고 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모니터링까지 하고 나면은 제품이 다 생성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파우더 공급 장치를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이제 뭐 붓 같은 걸로 이렇게 파우더 제거를 하게 되면은 우측 그림처럼 돼 있고요. 말씀드린 AB 파트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외관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조금 근접 촬영을 한번 해와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좌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왔죠. 우측은 서포트가 이탈되고 끊어지고 변형도 좀 많이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물의 차이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좌측은 가공하기 좋은 형태로, 후처리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 파트 두 개를 이제 얻었고, 실제 아까 해석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바와 같이 프렌즈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변형 같은 것들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는 좀 다른 형태 실제 파트를 가지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3D 프린팅된 변형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그 아래에 맨 좌측에 있는 이미지 같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프린팅을 다 하고 서포트를 제거하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원래 제품에서 이탈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품이 약간 이제 갈색에 가까운 형태로 돼 있고, 회색의 형태는 이제 그 뭐 열이 다 식고 나서 잔류 용력에 의해서 좀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내부에 있는 옵션을 통해서 이 출력된 파트를 스캐닝을 한번 해주고요. 그 스캐닝을 가지고 변형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먼저 획득을 하고요. 획득된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원본 제품을 포인트화해서 그 변형이 심한 구간들을 포인트 내에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역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위로 올리고 또 위로 올라간 부분은 아래로 내리면서 네거티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동일한 형태의 어떤 테크놀로지를 적용하게 되면은
파트의 변형이 반대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원래 제품에 원했던 에큐레이시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마지막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3D 프린팅을 하고 나면은 예측하지 않았던 변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금속 3D 프린팅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3D 시스템 말고도. 예. 이제 그 경쟁사들 대비해서 가장 차별화된 요소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장비하고 소프트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약간 진공상대 가까운 형태의 챔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파우더 알갱이가 조금 작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금속의 파우더를 레이저가 이제 녹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작으면 좀 그렇죠. 녹이거나 네, 이런 네. 부분이 유리하겠죠.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또 해석이 같이 이제 가미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것처럼 그 실제로 파트 출력 이후에 제품 보정을 위한 스캐닝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웹세미나의 마지막 주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3D 시스템즈 박창규 차장님을 모시고 금속 3D 프린팅 성형 최적화 및 검사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발표 연사가 준비한 주제 발표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북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웹세미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